네,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갑상선이 있고요. 그 갑상선에도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질환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내분비내과 전문의 이성근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그러면 한번 기초부터 한번 우리가 다지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그러죠. 갑상선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갑상선은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만들고, 예. 심장을 뛰게 만들어주고, 네. 그리고 대사를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네, 부분입니다. 예. 제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좀 파인 옷을 입고 왔는데 네네. 여기서 어디쯤에 갑상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선생님? 제가 짚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예. 지금 여기 남자들 네. 사과 먹다가 걸렸다는 볼록 튀어나오는 부분에서 네. 좀 더 내려오면요. 네. 양쪽이 이렇게 불룩하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네. 지금 우리 진행자분께서는 이거는 근육입니다. 여기 네. 근육인데 여기 아랫부분, 목 아랫부분에 예. 나비 모양으로 갑상선이 위치하게 됩니다. 예. 지금 뭐 궁금해서 이제 막 만져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네. 평소에 우리가 만져볼 수 있나요? 잘 안 만져집니다. 그렇죠. 네, 정상일 때는 안 만져지고 예. 이 목이 불룩하게 만져지면은 예. 일단 어떤 질병이 생겼다는 신호가 될 수 있겠죠. 예. 각각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생기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만성 갑상선으로 알려진 하시모토 갑상선염은 네. 우리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자가면역 질환은 이제 군대로 만약 비유를 한다면 네. 우리나라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 군인이죠. 네. 근데 군인이 우리 국민을 공격하게 되는 거죠. 예. 이게 면역이 이제 바뀌게 네.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면역이 음. 이상하게 갑상선에만 공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염증이 생기는 것을 네. 만성 갑상선염, 이걸 발견한 사람이 일본 사람 예. 이름을 따서 하시모토 갑상선염. 예, 갑상선염 이렇게 이름을 짓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아급성 갑상선염은 주로 바이러스인데요. 네. 주로 감기 바이러스랑 유사한 바이러스들이 갑상선에 들어오면서 예. 네, 갑상선에 굉장한 통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예. 그래서 목이 이제 감기 끝에 목이 아픈데 목 안이 아픈 것이 아니고 네. 목 거죽을 이렇게 만졌는데 여기가 굉장히 통증이 오면은 그러면 아급성 갑상선염을 의심하고 원인은 네. 바이러스입니다. 아. 그 외에 이제 화농성 갑상선염이라고 해서 이것은 아주 드물게 오게 되는데요. 네. 여기는 이제 박테리아, 즉 세균들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무통성이나 산후갑상선염은 주로 이제 이것도 자가 면역에 의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산후갑상선염이라 하면 이제 산후에 생긴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아기 놓고 3개월에서 6개월 내에 생기는 갑상선 질병을 산후갑상선염이라고 하는데요. 예. 주로 나타나는 증상이 처음에는 항진증으로 나타났다가 네. 다시 정상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저하증으로 빠졌다가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는 이렇게 아주 급격히 굉장히 많은 증상들을 서로 반대되는 증상들을 짧은 시간에 겪기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또 그 시기에는 육아 때문에 아기가 아직 어리고 또 수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밤잠을 못 자고 하기 때문에 이게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산후갑상선염에 의한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아, 이런 게 있을 수 있군요. 네네. 대체로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렇게 갑상선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과는 보통 어떻습니까?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낫기도 하고 꼭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위중한 질병으로 가는 경우는 아주 드물고 우리 생활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드는데요. 세 가지 증상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항진증이라고 하면 우리가 숯불을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고기 구워 먹으러 가서 숯불을 불문을 열게 되면 숯불이 확 타오르죠. 확 타오르는 그 순간이 이 항진증과 비슷합니다. 내 몸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 열이 확 올라오고 가슴이 두근두근 하고 내가 도둑질을 안 했는데도 꼭 도둑질한 느낌이 드는 이런 불안증이 오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환자분들이. 그리고 손이 떨리게 되고 그리고 식은땀이 쭉 흐르게 되고 이게 지금 다 불타오를 때의 증상들이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항진증 증상이고요. 이제 반대로 저하가 됐을 저하가 될 때는 이제 그 숯불을 불문을 막아서 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몸이 추워질 것 같기도 하고 처지죠. 축 처지고 추워지고 그다음 피부가 거칠어집니다. 분을 발라도 화장이 잘 안 먹습니다. 그다음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하고요. 또 기분이 굉장히 우울해집니다.
자, 이제 치료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염인 걸 진단을 받았다. 네. 이제부터 치료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되었을 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열이 나고 그다음 식은땀이 나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우리 약제를 드리면 됩니다. 네. 보통 항갑상선제는 잘 사용하지 않고 예. 여기 만약에 이제 진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인 네. 그레이브씨 병이라는 것을 만약 진단하게 되면 우리가 항갑상선제를 줘야 되지만 네. 단순한 만성 갑상선 염증에 의한 항진증이 오게 되면 우리가 이제 이 심장이 뛰는 것을 방지해주는 네. 베타 차단제 요 정도만 주시면 네. 어느 정도 한 3개월 또는 길게는 6개월 짧게는 1개월 정도만 드셔도 예. 이 증상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하증이 오게 되면 네. 저하증이 오게 되면은 우리가 갑상선 호르몬을 예.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예. 갑상선염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 4가지 정도가 있고요. 자연 치료가 되는 갑상선염도 있습니다만 치료가 필요한 갑상선염도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신경이 쓰이는 건 이제 산후에 올 수 있는 갑상선염, 산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에 올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산후풍과 연관해서 헷갈리고 계시는 그래서 고생하고 계시는 어머님들이 있지 않을까, 지금 아이를 힘들게 키우고 계신 어머님들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혹시 의심이 되시면 한번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유독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최근에 그렇게 되신 분들은 혹시 내가 갑상선 항진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 갑상선 항진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네. 갑상선 항진증, 기능 항진증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게 생기는 걸까요? 이거 원인이 예. 주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가 면역 질환은 군대와 국민으로 비유해 보면 네. 군인이 우리나라 국민을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네. 이 군대가 우리 국민을 네. 찌르게 되는 거죠. 아, 그런 억울한 역사가 가끔 있었죠. 네, 네.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이 군대를 만약 면역이라고 생각한다면 예. 면역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라고 한 건데 네. 이것이 이유는 모르지만 갑상선을 공격하게 됩니다. 예. 이것으로 인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되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진행자분께서 이제 고기 구워 물어봤을 때 예. 숯불을 켜게 되죠. 예. 그때 숯불 불문을 열거나 바람을 넣어주면 숯불이 예. 어떻게 됩니까? 타오르는 상황. 네. 그 상황이 예.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증상의 대부분입니다. 보통은 막 이렇게 엔진을 과열됐을 때 증상 그렇습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예. 막 열이 확 달아오르고 예. 심장이 두근두근 뛰기도 하고 예. 식은땀이 쭉 나기도 하고 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네. 또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합니다. 예. 갑자기 막 너무 피곤하기도 하고 심장도 좀 잘 뛰고 또 많이 덥기도 하고 2층밖에 안 되는 계단을 오르는데도 다리가 후들거리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목이 너무 이렇게 나무 기둥처럼 커졌길래 아 맞아, 체중도 한 10kg 가까이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막 과열이 되면 힘이 좀 날까요? 아니면 오히려 거꾸로 피곤하게 되나요? 이런 분들. 피곤하죠. 피곤해요. 네. 왜냐하면 근육이 굉장히 힘들게 되어가지고 예.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땀 많이 흘리고 덥고 피곤하고 손 떨리고 이런 건 사실은 갱년기를 맞으신 여성분들도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요거 구별할 수 있을까요? 좀 힘들죠. 예. 네. 그래서 갱년기 여성분들이 이런 화끈거리고 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이룰 때 꼭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예. 한 번쯤 의심을 하고 피검사로서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골다공증도 더 빨리 진행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갑상선 호르몬이 과잉으로 되면 네. 모든 골에 있는 세포들을 빨리 순환을 시켜버립니다. 네. 생로병사가 빠르게 되는 거죠. 예. 그럼으로써 오는 뼈가 많이 소실이 됩니다. 예.
그래서 장기간 지속되었을 때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의한 예. 골다공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 골다공증 치료를 위해서라도 갑상선 질환은 치료가 돼야 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까 눈 얘기, 안구 돌출 얘기를 잠시 했었습니다만은 이게 그러면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 갑상선 기능 항진증 있으신 분들이 모두 다 이렇게 안구 돌출이 있는 건 아니죠? 네, 저희들이 이제 통계로 보면 예. 우리나라 사람의 한 15%에서 20%가 예. 이 갑상선 안구 병증이 이제 동반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갑상선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증도 담배랑 연관이 있습니까? 질병 자체는 큰 연관이 없는데요. 예. 기능 항진증이 있으신 분들이 담배를 태시면 네. 안구 병증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예. 환자분들은 예. 담배를 끊는 것이 예. 안구 병증을 예방하게 되고요. 예. 이 안구 병증을 수술하게 되는 비용이 한 1,000만 원 정도 들고요. 예. 담배를 끊는 것이 예. 1,000만 원을 버는 것이 됩니다. 예, 여러분 1,000만 원을 버실 수 있답니다. 담배를 끊으셔야 될 100만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더 오늘 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으면 이제 선생님한테 찾아오면 선생님께서 치료를 해주시겠죠. 네, 어떤 방법들로 치료를 해주시나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네. 약물 치료가 있겠고, 그다음에 동위원소 치료가 있고, 네. 그다음에 수술 치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수술까지 가게 될까요, 선생님? 약제를 가지고 도저히 치료가 안 됩니다. 아, 그런 경우도 있겠군요. 네, 그런 경우에 수술 치료를 예. 하게 되는데요. 예. 이 수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담당 그 선생님과 예. 충분히 의논한 뒤에 동위원소 치료를 할 건지 예. 수술 치료를 할 건지 예. 고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갑상선 하면 이제 또 이렇게 연관 검색어처럼 따라오는 게 요오드. 네. 요오드 하면 또 뭐 다시마, 김 이렇게 해서 갑상선 안 좋으신 분들은 이런 요오드 많은 음식들은 드시면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정리를 좀 해주시면요. 통상적인 용량, 우리가 생일날 먹는 미역국 한 그릇, 네. 아침밥 먹을 때 김을 가지고 싸먹는 정도를 가지고 갑상선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아기를 놓고 나서 산후조리할 때 5그릇 정도를 먹는다든지 하루에 5그릇. 네, 네. 이 정도 양은 상당히 많은 요오드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WHO에서 권장하는 용량의 한 20배 또는 예. 쉽게는 10,000배 정도까지 먹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양은 우리가 좀 더 자제를 해야 되고요. 네. 통상적으로 먹는 우리 용량에서는 해산물 용량에서는 크게 갑상선에 영향을 안 미친다 생각하시고 편안하게 드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굳이 뭐 드시고 있는 뭐 다시마나 김의 양을 굳이 조절해 가면서 드실 이 필요는 없다고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보통은 자가 면역 질환인 경우가 많아서 내가 뭘 잘못해서 걸리는 병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배우들 중에 황비용 찍으신 이연걸 씨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고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EXID의 소일 씨도 지금 갑상선 기능 항진증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서 얼른 치료 받으셔서 완쾌하셔서 사회로 복귀하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는 것처럼 갑상선 기능 저하증도 있을 겁니다. 피로하다고 하고 춥다고 하기도 하고 살이 찐다고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질환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갑상선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 네. 왜 생기나요? 갑상선염이 먼저 생겨가지고 예. 갑상선 세포들이 다 파괴된 뒤에 생기는 만성 갑상선염 이후에 생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고요. 예. 또 뇌하수체라고 예. 갑상선을 지배하는 상위 기관이 있습니다. 네. 이곳에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분비되지 않아서 오는 네. 2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갑상선 자체가 그냥 이렇게 폐허가 되어버린 경우가 있고, 그렇죠. 위에서 뿜지 마 하니까 그냥 안 뿜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어떤 증상들이 생기게 되나요? 숯불이 예. 이제 꺼져가는 네. 거기에 대해서 비유를 해보면요. 예. 몸이 축 처지게 되고 예. 힘이 없고 예. 만사에 의욕이 없고 예. 또 밥도 그렇게 먹지 않는데 예. 살이 안 빠집니다.
오히려 살이 찌게 됩니다. 아, 그래요? 또 지속되게 되면은 네. 머리가 빠지게 됩니다. 예.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예. 피부가 거칠어져서 예. 화장이 잘 안 먹게 되죠. 이런 전체적인 증상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증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기능 항진도 싫습니다만 저하증 증상들은 정말 더 싫네요. 그렇습니다. 그 초반에는 이제 몸이 계속 이제 몸살 난 것처럼 막 한기도 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계속 일을 하면서 계속 피곤함도 느끼고 이제 몸도 계속 체력이 안 좋은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좀 힘들었는데 약을 계속 복용하면서 이제 증상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내가 생활 속에서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혹시나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볼 수 있어 그런 자가 진단 같은 게 가능할까요? 일단 필요하겠죠. 필요하다. 근데 이 필요하다는 것은 한 15,000가지 정도의 원인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럴 겁니다, 아마. 예. 이것만 가지고 진단을 할 수는 없을 것 예.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우울해지기도 하고요. 네. 우울해지기도 하고, 예. 그다음 안기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음. 그다음에 목이 갑자기 불룩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 되겠죠. 아하. 그럼 이런 증상들이 있다, 의심이 된다 해서 선생님한테 찾아오면 어떤 검사들을 하시나요? 제일 대표적인 것이 피로 검사는 혈액 검사로 하는 예. 갑상선 기능 검사입니다. 예. 이것을 하면 정확하게 구별이 되고요. 일단 보조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한다든지 네. 동위원소 검사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보조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수치로 환자 수로 볼 때 갑상선 기능 항진이 많은가요? 저하가 많을까요? 저하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 이유는 갑상선염이 예. 갑상선 항진증 그리고 정상 저하의 코스를 밟게 되는데요. 예. 이 저하로 한번 들어오게 되면 네. 다시 거슬러서 정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보고 예. 길게 보면 모든 갑상선 질병은 나중에 저하에서 다 만나게 돼 있다. 장에 가면 만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장이 기능 저하증입니다. 처음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많다가도 네. 나중에 보면 기능 저하증이 더 많아질 수도 있다. 그 항진증 예. 환자가 시간이 가게 되면 저하증으로 가게 돼 있죠. 그렇군요. 네. 자, 그럼 이렇게 환자가 많은데 이분들이 평생 내가 약을 먹어야 되느냐? 네. 이렇게 물어보실 거란 말이죠. 네. 어떻게 대답을 해주십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예. 평생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미 각오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약은요, 모질하는 것을 주기 때문에 예. 부작용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약을 오래 먹음으로 해가지고 몸 간이 이상이 있는가, 콩팥에 이상이 있는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갑상선이 이미 많이 아까 폐허라고 얘기하셨는데 예. 많이 부서져 있기 때문에 네. 이 부서진 곳을 낫게 하는 약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갑상선이 원래 하던 10개를 만드는 호르몬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 중에서 5개가 부서져서 안 나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5개를 주면서 네. 기능이 좋아지게 되는데요. 이게 다 낫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절대 끊으시면 안 됩니다. 사실상 이제 갑상선이 뭐 기능을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그 역할을 우리가 약으로 계속 대신해 주는 거다. 네. 이거는 평생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그러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내가 여성분인데 임신이 참 안 됐는데 알고 봤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도 제가 봤거든요. 네. 실제로 갑상선 기능 저하가 난임이랑 연결이 되기도 합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되면은 유산이 잘 되고 그다음 착상이 힘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갑상선 저하증 환자분들은 임신 전에 필수적으로 혈액 검사를 해서 예. 특히 TSH라고 하는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수치를 예. 우리가 일정 수준까지 만든 뒤에 예. 수정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부인과에서 산전 진찰을 하실 때 이런 것도 미리 해주시는 거죠? 필수 종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다행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조절을 잘해서 이제 임신에 성공하시면 네. 산모들은 또 걱정이 하나 뒤따를 것 같습니다. 이게 호르몬제인데 네. 내 아이가 이거를 먹어도 되는 건가? 네. 결국 가게 될 텐데 그런 걱정을 하실 거란 말이죠. 만약에 지금 아이의 그 신경계가 형성되는 뇌가 발달되는 그 시기에 이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은 예. IQ가 떨어집니다. 아이의 IQ가 떨어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연구 결과를 보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인데 치료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IQ가 네. 특히 수학적 성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아이고.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수학 성적을 위해서라도 필히 예. 이 약을 정상적인 용량으로 드셔야 됩니다. 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때로는 우울증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치매처럼 연세 드신 분의 경우는 치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늘 무기력하고 좀 의욕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으신 분들 또는 치매 또는 만성 피로가 의심되시는 분들에게는 저희 피 검사를 해서 갑상선 기능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1등을 하는 건 참 좋은 일인데 반갑지 않은 1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암 발병률 1위의 암, 바로 갑상선 암입니다. 오늘 선생님 모시고 갑상선 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선생님, 네. 갑상선 암에 걸렸다. 증상이 있나요? 대부분은 증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서워요.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진행을 하게 되면 예. 갑상선 혹이 커지겠죠. 예. 커지면 목이 이제 불룩해지거나 예. 그 불룩해진 혹이 예. 기관지를 누르면 숨이 좀 찬다든지, 네. 그다음 이물감을 느낀다든지, 예. 또 목 뒤에 있는 후두신경을 누르게 되면요, 예. 목이 쉬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꽤 많이 진행이 됐다는 것이고, 예. 지금 대부분 발견되는 갑상선 암은 조기에 네. 그리고 굉장히 일찍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암도 그러면 암인데 선생님, 네. 발암 물질 같은 게 있을까요? 원인이 될 만한 거? 우리나라 갑상선 암의 80%는 예. 유전자 돌연변이와 관련돼 있습니다. 예. 우리가 유전자 돌연변이 하면 제일 먼저 겁내는 것이 혹시 유전이 되지 않을까 내 아이한테. 네. 실제로 그렇진 않고 예. 당대에서 끝나는 유전자 돌연변이입니다. 예. 그러니까 비라프라고 하는 예. 유전자 돌연변이가 80%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은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서 갑상선 암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 동위원소라든지 방사선에 한번 노출이 된 사람들, 예. 이런 분들에게는 갑상선 암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예. 우리가 뭐 평소에 방사선에 노출될 위험이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의외로 주변에 굉장히 많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갑상선 암이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피곤하고 또 추웠다 더웠다를 많이 했거든요. 약간 목이 있잖아요. 좀 아팠던 것 같아요. 통증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조금 목에 걸린다? 이 느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갑상선 암이 종류가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구분을 하면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에게 가장 많은 암 종류가 갑상선 유두암입니다. 네. 네, 모양이 유두처럼 생겼다 해서 유두암이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여포암, 그리고 수질암, 그리고 미분화암이 있습니다. 네. 미분화암은 진단이 되는 순간 예. 병기로 치면 4기로 진단되기 때문에 예. 굉장히 진행이 빠르고 예. 한 6개월 내에 목숨을 잃는 아주 위험한 병입니다. 네. 그 외에 분화암이라고 해서 네. 갑상선 유두암과 여포암은 예. 우리가 오랫동안 사는데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예. 굉장히 순한 암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유두암이나 여포암 같은 경과가 좋은 암들이 굉장히 많죠. 한 95%가 이게 분화가 잘 된 암으로 예. 생각을 되고요. 예. 나머지 한 5%가 수질암과 네. 미분화암이 차지하고 있겠습니다. 예. 대체로 본인도 모르고 있다가 건강 검진을 받았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다 보니까 내가 뭐 결절이 몇 개가 있다더라, 네. 몇 센치라더라 이런 얘기들을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면 그래도 암인데 치료를 이제 어떻게 할 건지가 궁금해지거든요. 네, 네.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모든 암은 제거하는 것이 제1원칙입니다. 수술이 1차 원칙이다. 수술이 1차 원칙이고요. 예. 수술을 하고 나서 이 암이 많이 퍼져 있다든지 네.
그리고 첫 번째 그 수술할 때 혹이 굉장히 컸다든지 하면은 동위원소 치료로 다시 재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동위원소 치료가 끝나게 되면 예. 갑상선 호르몬을 먹음으로써 네. 재발을 다시 방지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수술의 부작용 같은 것도 몇 가지가 있겠죠? 네. 예.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겠는데요. 예. 전체 갑상선을 떼낼 때 부갑상선이라는 곳을 우리가 처리를 잘못해주면 네. 칼슘 대사가 예. 잘못돼가지고 손이 이렇게 마비가 된다든지 하는 네. 부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올 수가 있겠고요. 예. 또 주변에 있는 신경을 조금 건드리게 되면 목소리가 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목소리를 쉬는 것이 큰 부작용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소리가 쉬게 되면 나중에 돌아오나요? 그때 이제 숙련된 의사는 예. 이 신경이 잘렸다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즉시 응급 복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한 시간이 지나면 1년이나 2년 정도 지나면 목소리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가 그걸 이제 무시를 해버리고 네. 그냥 완전히 잘라버리고 나오면은 예. 목소리가 회복되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수술이다 보니까 몇 네. 가지 부유작용이나 후유증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치가 선생님 참 애매하거든요. 정말 잘 보이는 위치. 저보다도 심지어 여성분들은 더 파인 옷들을 입으시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정말 잘 보이는 위치라서 그래서 수술하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어떤 대책은 있나요? 네, 크기가 작을 때 갑상선 암의 크기가 좀 작다든지 할 때는 우리가 대안으로 네. 겨드랑이로 들어간다든지 여성분 같은 유두 밑으로 해서 들어간다든지 네. 그리고 귀 밑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입술 안쪽으로 해서 아이고, 예. 접근을 해서 예. 흉터가 없이 어. 수술해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아, 가능하군요. 가능합니다. 아, 예. 갑상선 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을 듣고 알아봤는데요. 한때 우리나라에 갑상선 암이 너무 많이 과잉 진단이 되고 과잉 치료가 되고 있다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만 다 오해였고요. 여전히 양성 결절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순환암이 많기도 하지만 순하지 않은 암도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치료를 하고 추적을 하고 관찰을 할 건지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해